대한민국, 내 나라가 보고 싶구나. 지금은 아주 멋진 나라가 되었다던데. 버려진 땅에서 그리운 땅으로 낯선 고향. 30년 전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한국은 제게 눈물과 가난뿐인 곳이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가망이 없다며 어린 저의 손을 잡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아버지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과 다름없었죠. 인종차별과 고된 노동 속에서 미국인으로 살아남기 위해 한국어조차 잊으려 했었던 30년. 하지만 백발이 된 아버지는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대한민국, 내 나라가 보고 싶구나. 지금은 아주 멋진 나라가 되었다던데. 아버지가 평생 그리워하던 그 멋진 나라를 확인하기 위해 30년 만에 밟은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제가 알던 그 가난한 나라가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로봇이 안내를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열광하며 가장 최첨단의 시스템이 저를 반기는 이곳. 과연 지난 30년 동안 이 땅에는 어떤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성공한 엔지니어로 살아온 데이비드 강. 한국 이름 강준호는 30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995년 사업 실패와 가난에 지친 아버지는 가족을 데리고 무작정 미국 이민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준호에게 탈출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 밤낮 없이 일하며 차별을 견뎠고 준호는 성공하기 위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애써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한국행을 간절히 원하면서 준호의 기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 한국에 있다. 우리 죽기 전에 고향 땅 냄새 한 번만 맡자꾸나. 어머니의 고집에 못 이겨 비행기에 오른 준호는 사실 걱정이 앞섰습니다. 30년 전 기억 속의 한국은 매연 가득하고 무질서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그의 편견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입국 심사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고 공항 도처에 배치된 안내 로봇들이 다국어로 여행객을 돕고 있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준호는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 숲과 잘 정돈된 한강공원,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세련된 디자인의 대중교통 시설들. 미국에서도 부촌에 살았던 준호였지만 한국의 인프라는 이미 미국의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떠났던 그 나라인가요? 준호가 중얼거리자 옆자리에 앉은 젊은 청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오셨나 봐요. 요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예요. 모바일로 안 되는 게 없고 밤늦게 돌아다녀도 치안 걱정 없는 나라는 여기뿐이죠. 준호는 청년의 말에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엔 미국을 동경하며 떠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준호의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옛 고향이었던 동네를 찾아갔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낡은 달동네였던 곳은 최첨단 스마트시티로 변해 있었고 자신이 다녔던 초등학교 앞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K컬처를 배우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30년 동안 자신이 한국을 잊으려 애쓰는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기적 같은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은 원망이 아니라 자부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우연히 옆자리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드라마 대사를 따라하며 한국의 예절과 문화에 찬사를 보내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미국에선 항상 소수자였고 아시아인으로 차별받았던 그가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묘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준호가 30년 전 자신들을 쫓아냈던 사채업자의 아들을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가 지금은 준호의 기술력을 우러러보는 하청업체 직원이 되어 있는 통쾌한 역전의 2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30년 전 패배자로 떠났던 한 가족이 전 세계가 열광하는 K-파워의 주역으로 당당히 복귀하는 국뽕 가득한 성공 신화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그 활기찬 에너지 속에서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자신이 가진 엔지니어링 기술을 한국의 발전을 위해 쓰기로 말입니다. 30년 전에는 한국이 힘들어 도망쳤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한국의 더 밝은 미래를 돕고 싶다는 사명감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가방 속에 있던 미국 시민권 신청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 필요한 건 데이비드 강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강준호라는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귀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잃어버렸던 자신의 뿌리와 자부심을 되찾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갑을 역전, 30년 전의 악영과 마주하다. 30년 전 우리 가족이 비행기표 한 장 겨우 구해 도망치듯 떠날 때 공항 입국 코드에 쫓아와 우리 아버지의 멱살을 잡았던 그 남자를 기억합니다. 돈 없으면 몸이라도 팔아야지 어디로 도망가 라며 어린 저의 눈앞에서 아버지를 무릎 꿇렸던 그 사채업자의 아들. 그런데 오늘 세계 최고의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진 미국 대기업의 수석 엔지니어로 한국 지사에 발령받은 제 앞에 그 남자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습니다. 강준호 수석님, 제발 저희 중소기업의 부품을 한 번만 검토해 주십시오. 30년의 세월은 참으로 묘합니다. 아버지를 짓밟았던 권력은 이제 낡은 과거가 되었고 아버지가 흘린 눈물을 먹고 자란 저는 이제 그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돌아왔으니까요. 자, 이제 물어볼 차례입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지가 흘린 피눈물값 지금 어떻게 갚으실 건가요? 준호는 서울 강남의 한 특급 호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 텔라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고문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유망한 중소부품사들을 선정해 기술 제휴를 맺는 막강한 권한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땀을 흘리며 들어와 비굴할 정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강 수석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금성정밀의 조상필 대표라고 합니다. 준호는 서류를 검토하는 척하며 안경 너머로 상필을 응시했습니다. 조상필. 30년 전 준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공장을 강탈하고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았던 악덕 사채업자 조칠성의 아들이었습니다. 상필은 어린 시절 준호의 학교까지 찾아와 거지 아들이라며 괴롭히던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상필은 준호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준호는 그저 자신의 회사를 살려줄 미국에서 온 귀하신 몸일 뿐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센서 기술은 국내 최고입니다. 이번에 텔라와 협력만 된다면 정말 큰 영광이겠습니다. 상필은 준호의 눈치를 살피며 비싼 명품 만년필을 선물이라며 밀어넣었습니다. 준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 만년필을 손가락으로 툭 밀쳐냈습니다. 조 대표님, 기술력을 보러 왔지 뇌물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금성정밀, 30년 전엔 조씨네 철공소 아니었나요? 남의 공장 뺏어서 세운 회사 말입니다. 상필의 안색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상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30년 전 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무릎 꿇리고 인감도장 뺐던 날 그 구석에서 울고 있던 꼬마가 나다. 강철수의 아들 강준호. 상필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강준호? 네가 정말 준호라고? 상필은 그제야 준호의 얼굴에서 옛날 자신이 괴롭혔던 소년의 잔상을 찾아냈습니다. 무릎을 꿇은 건 이제 상필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니 강수성님, 그건 우리 아버지가 하신 일이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회사 이번에 계약 안 되면 푸돈합니다. 준호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일군 꿈을 뺏었지. 나는 정당하게 기술력으로 평가할 거다. 하지만 조 대표, 내 회사의 기술력을 보니 30년 전 수준에서 멈춰 있더군. 남의 것 뺏는 데만 열중하느라 실력 키우는 건 잊었나 봐. 준호는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금성 정밀의 직원들이 간절한 눈빛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습니다. 저 직원들은 죄가 없지만 부도덕한 경영자 밑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를 무너뜨리는 대신 조상필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유능한 기술진들이 회사를 이끌 수 있도록 강제 매수, M&A를 진행하기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뺏겼던 공장을 가장 완벽하게 되찾는 방법이었습니다.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어야 합니다. 준호는 텔라 본사에 보고하여 금성 정밀의 기술진을 흡수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니다. 조상필은 한 푼의 경영권 프리미엄도 받지 못한 채 퇴출당했고, 준호는 그 자리에 30년 전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기술자들의 자녀들을 우선 채용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준호가 인수된 공장의 현판을 강철수 반도체 연구소로 바꾸고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한국의 세계적인 IT 대기업들이 준호의 기술력을 알아보고 파격적인 대우로 영입 제안을 하는 국뽕 대반전의 3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의 기술 독립을 위해 일어서는 한 남자의 위대한 애국 서사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준호는 공장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텔라의 한국 지사 겸 연구소로 탈바꿈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준호는 뜻밖의 손님을 만났습니다. 30년 전 아버지 밑에서 일했던 노기사 박 씨였습니다. 이제는 7순이 넘은 그는 준호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어야 하는데. 네가 기어코 이 공장을 되찾았구나.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이 오다니. 준호는 박 씨를 안아들이며 말했습니다. 박 어르신,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을 제가 전 세계에 보여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굽실거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니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이 가난해서 무시당했던 기억은 이제 준호의 가슴 속에서 자부심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에너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 고수부지에서 야경을 보며 치맥을 즐겼습니다. 준호야, 한국 참 좋다. 30년 전엔 여기가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는데 네 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겠다. 어머니의 웃음소리에 준호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미국에서의 성공은 물질적인 풍요를 주었지만 한국에서의 성공은 영혼의 안식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순간도 잠시 준호의 뛰어난 기술력을 시기한 글로벌 경쟁사들의 음모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한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미국으로 빼돌리려 한다는 허위 루머가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호는 이제 자신의 명예와 조국의 기술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기술 독립 선언, 모함과 진실의 사투. 미국 대기업의 수석 고문이 한국 중소기업을 인수해 연구소를 차리자 세상은 찬사 대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왜 굳이 한국에 남느냐? 결국 한국의 핵심 원천 기술을 미국 본사로 빼돌리려는 산업 스파이가 아니냐는 비열한 루머가 인터넷을 뒤덮었죠. 30년 전 가난이 싫어 떠났던 자에게 조국은 여전히 차가운 벽이었습니다. 글로벌 경쟁사들의 사주를 받은 언론은 저를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부르며 몰아세웠고,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위기의 순간, 저는 기자회견장에서 제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아버지가 미국행 비행기 안에서 눈물로 적으셨던 태극기 문양의 수첩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반드시 한국의 기술로 세계를 제패할 것이다. 아버지의 예언이 담긴 그 수첩이 공개되는 순간 저를 스파이로 몰았던 자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가 세운 강철수 반도체 연구소는 설립 직후부터 거센 풍파에 휘말렸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위협받던 일본과 대만의 경쟁 업체들이 한국 내 조력자들을 매수해 준호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강준호는 텔라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차세대 센서 기술을 탈취하러 온 인물이다 라는 자극적인 보도가 연일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은 그에게 가장 큰 약점이 되었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검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강 고문님, 미국에서 연봉 수십억을 받던 분이 왜 하필 지금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본사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준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연봉은 제 실력의 값이지 제 조국에 대한 마음의 값은 아닙니다. 저는 기술을 뺏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게 하러 온 겁니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연구소 앞에는 연일 시위대가 모여들었고,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스파이는 물러가라며 오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텔라 본사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문제가 커지면 연구소를 폐쇄하고 미국으로 복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준호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결국 준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가 모인 자리에서 준호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해명 자료 대신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는 이 나라에서 실패하고 쫓겨나듯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는 원망 대신 이 글을 남기셨습니다. 준호가 수첩을 펼치자 빛바랜 잉크로 적힌 문구가 화면에 띄어졌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비록 지금은 떠나지만 네 머릿속에 든 기술은 누구도 뺏지 못한다.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그래서 언젠가 네 기술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날, 그때가 우리가 진짜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이다. 회견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적 회복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개발한 차세대 반도체 원천 기술의 특허권을 대한민국 정부에 무상으로 기증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스파이인지 아니면 이 나라의 아들인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십시오. 준호의 파격적인 선언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비난하던 여론은 단숨에 돌아온 영웅에 대한 찬사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특허권 무상 기증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를 모함했던 경쟁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그 배후에 있던 조상필과 결탁한 세력들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심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준호의 국적 회복 소식은 청와대까지 전달되었고,
대통령은 직접 준호를 찾아와 감사를 표하며 대한민국 기술 훈장을 수여합니다. 30년 전 패배자의 아들로 떠났던 소년이 이제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국보급 인재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준호의 기술이 적용된 한국산 반도체가 전 세계 스마트폰과 자율주행차 시장의 80%를 점유하며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에 줄을 서서 기술을 구걸하는 짜릿한 4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한국을 무시하던 글로벌 기업들을 무릎 꿇리고 K기술의 매운맛을 보여주는 준호의 거침없는 행보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준호의 연구소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전 세계의 천재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미국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친구들, 이제 실리콘밸리의 시대는 가고 한강의 기적 시즌2가 시작되었네. 나를 믿고 한국으로 오게. 준호의 부름에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재들이 대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TV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준호가 당신 한을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 한국에 오길 참 잘했어요. 어머니의 곁에는 준호가 선물한 최첨단 한국형 안마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미국에서 고된 노동으로 망가진 어머니의 몸을 치료해 주는 것은 미국의 약이 아닌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준호의 기술 독점을 저지하기 위해 다국적 연합 카르텔이 철성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반도체 공장을 마비시키기 위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상황. 준호는 연구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소재가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됩니다. 30년 전 우리 아버지가 맨손으로 공장을 세웠듯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K-반격, 소재 국산화의 기적. 수출 규제라는 비열한 수단으로 한국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던 다국적 연합 카르텔. 그들은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비밀 프로젝트가 바로 화학 소재의 완전 대체 기술이었다는 것을요. 실제로 한국의 반도체 공장 라인이 하나둘 멈춰서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0년간 연구해온 비밀 프로젝트가 바로 화학 소재의 완전 대체 기술이었다는 것을요. 저는 멈춰버린 공장 대신 버려진 폐광산과 고철 처리장을 찾았습니다. 그 쓰레기 속에서 반도체 소재를 추출해내는 제 모습을 보며 전 세계는 비웃었지만 정확히 30일 뒤 일본과 독일이 독점하던 소재보다 순도가 10배 높은 KSS가 탄생했을 때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국적 연합 카르텔의 공세는 집요했습니다. 일본의 소재 기업들과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들이 손을 잡고 한국을 고립시켰습니다. 국내 대기업들은 비축해둔 재고가 바닥나자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부총리까지 준호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고문님, 아니 강 소장님, 이대로라면 한 달 뒤엔 삼성과 하이닉스 공장이 멈춥니다. 방법이 없겠습니까? 준호는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연구실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미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실패했던 이유도 결국 원천 기술과 기초 소재를 일본과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연구원들을 이끌고 경상북도의 한 버려진 폐광산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소재를 연구한다면서 왜 광산에 가느냐는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한국의 지형 특성상 특정 희토류와 화학 원소들이 폐광산의 퇴적물 속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지질학적 데이터를 통해 확인했던 것입니다. 준호는 직접 안전모를 쓰고 갱도로 들어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흙을 팠듯이 준호는 조국의 땅 밑에서 기술 독립의 씨앗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험은 쉽지 않았습니다. 추출한 시료의 순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수십 번의 폭발 사고가 날 뻔했고 연구원들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때마다 준호는 30년 전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견디며 공부하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 후손들은 또다시 기술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만 더 버팁시다. 준호의 외침에 연구원들은 다시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30일째 되는 날, 일본 기업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던 초고순도 불화수소와 핵심 감광액이 한국의 자체 기술로 추출되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친환경 공법이었습니다. 준호는 곧장 청와대와 대기업 관계자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직접 국산 소재로 제작된 반도체 웨이퍼를 가동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수율은 기존보다 15% 상승했고 원가는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일본의 무라타 회장은 이 소식을 듣고 비서의 뺨을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 놈들이 50년을 매달려도 못한 걸 저 강준호라는 놈이 단 한 달 만에 해냈다고? 무라타는 곧장 한국으로 날아와 준호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기술 공유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를 문전박대했습니다. 회장님, 30년 전에 우리 아버지 공장 부품 싸게 후려치시던 분 맞죠? 이제 우리 물건 사고 싶으면 줄 서세요. 가격은 우리가 정합니다. 을의 반란은 위대했고 갑의 몰락은 처참했습니다. 준호의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수직 계열화를 이룬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일본 소재가 아닌 K 소재로 만든 반도체를 받기 위해 인천공항으로 전세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2번 타치하시면 준호가 수출 규제를 주도했던 글로벌 카르텔의 수장들을 한국의 낡은 포장마차로 불러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이게 대한민국의 맛이다 라고 일갈하는 소름 돋는 장면과 준호의 활약에 힘입어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을 완전히 추월하는 역사적 순간이 담긴 5편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조국을 빛낸 천재공학자의 위대한 대장정, 그 감동의 피날레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준호의 활약은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명 대학들은 준호를 초빙 교수로 모시기 위해 혈안이 되었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은 준호의 연구소에 투자하고 싶다며 매일같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모든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제 기술은 대한민국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세계 최고의 공학자가 되는 길을 닦을 겁니다. 준호의 어머니는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 나라를 구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 불리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생전에 아끼던 낡은 작업복을 세탁해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여보, 이제 발 뻗고 자요. 우리 아들이 당신이 못다한 복수, 아니 복수보다 훨씬 큰 선물을 이 나라에 줬어요. 하지만 최종회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준호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준호의 성공을 질투한 정치권 일부 세력이 그를 정계로 끌어들여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권력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출연해 강철수 과학장학재단을 설립하고 30년 전 자신처럼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는 아이들을 위한 무료 코딩 학교를 전국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광의 귀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기적. 30년 전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저의 국적은 가난이었고 저의 이름은 패배자였습니다. 녹슨 가방 하나에 온 가족의 생계를 담고 태평양을 건너던 그 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죠. 준호야, 우리가 조국을 버리는 게 아니라 조국이 잠시 우리를 잊은 거다.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그때는 조국이 너를 절대 잊지 못하게 하거라. 오늘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국 시민권을 반납하고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된 제 손에는 훈장이 들려 있고 제 등 뒤에는 세계를 호령하는 K기술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저를 쫓아냈던 사람들은 이제 제 발자취를 배우려 줄을 서고 저를 스파이라 불렀던 언론은 대한민국의 보물이라 찬양합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영광은 대통령의 표창도 수조 원의 자산도 아닙니다. 백발이 된 어머니와 함께 다시 찾은 고향집 마당에서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며 여기가 내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평범한 순간입니다. 자, 이제 30년 만에 완성된 한 가족의 위대한 귀국 보고를 시작합니다. 준호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 소식은 전국을 넘어 전 세계 미디어의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설적인 공학자가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기술 패권 전쟁 시대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정계 진출이라는 화려한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과학을 꿈꾸고 기술자가 대우받는 나라를 만들러 온 것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다시 한번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뺏겼던 옛 공장 부지에 세워진 강철수 반도체 연구소의 완공식을 거행했습니다. 그곳은 이제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소재의 70%를 공급하는 K기술의 심장이 되었습니다. 완공식 귀빈석에는 30년 전 아버지를 도와 일했던 노 기사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단상에 올라 그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곳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니라 30년 전 이 땅을 지키며 눈물로 벽돌을 쌓았던 여러분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생전에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시골집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미국 이민 가기 직전 나중에 성공해서 돌아오면 꼭 이 자리에 집을 짓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터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가 설계도에 그려두었던 모습 그대로 집을 지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버지가 좋아하던 감나무가 심겨 있었고 대문 앞에는 강철수의 집이라는 문패가 당당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거실 한복판에 아버지가 미국에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계셨던 낡은 한국 여권을 놓아두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도착했어요.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남편의 여권을 쓰다듬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국에서의 30년은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이었을지 몰라도 늘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던 이민자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허전함은 조국의 따뜻한 흙내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의 집으로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준호가 설립한 강철수 장학재단의 일기 장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려다 준호의 도움으로 한국 최고의 공대에 진학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준호에게 직접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소장님, 저도 나중에 소장님처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이 될게요. 아이들의 눈빛에서 준호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왜 그토록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기억하렴. 기술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패란다. 너희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야.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준호는 자신을 괴롭혔던 조상피를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가 망쳐놓았던 산업 생태계를 완전히 정화했습니다. 이제 일본과 대만의 기업들은 한국의 소재 없이는 단 하루도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되었고, 전 세계 공학도들은 실리콘밸리가 아닌 판교와 대전으로 유학을 오는 역이민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면 준호가 유엔 본부에서 기술로 이룩한 인류의 평화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할 때 전 세계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전율의 엔딩 장면과 준호의 어머니가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을 하며 우리 아들이 한국 사람이라 참 좋아 라고 자랑하시는 소박하고 행복한 마지막 일삼이 공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당신의 가슴속 애국심을 일깨우는 대한민국 영웅들의 실화서사를 계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준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호는 전국에 세워진 강철수 코딩학교의 개교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아이들은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준호가 기증한 특허에서 나오는 천문학적인 로열티는 전액 아이들의 교육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가 경제는 준호의 반도체 기술 덕분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고 한국은 세계 5대 경제 대국으로 당당히 올라섰습니다. 준호는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공항 입구에 들렀습니다. 30년 전 눈물을 흘리며 떠났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눈에는 동경과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주머니에서 대한민국 여권을 꺼내보았습니다. 남색 표지의 선명한 태극 문양. 그는 이 작은 수첩 하나를 되찾기 위해 30년을 돌아왔습니다. 준호야,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어머니의 정겨운 부름에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을 지는 한강 너머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기적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상처는 이제 훈장이 되었고 30년 전의 눈물은 이제 보석이 되었습니다. 강준호, 아니 대한민국의 아들 준호의 귀환은 그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다시 찾은 나의 조국 30년 만의 귀환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좋은 사연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